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군입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수년된 경기입니다. 카라바오컵 결승전 때문에 아스날과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자, 선발 라인업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송 골키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조엘 마팁, 버질 반다이크, 앤드루 로버슨, 파비뉴, 핸더슨, 티아고, 마네, 디아스, 조타가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살라가 지난 브라이튼전에서 약간의 발부상 때문에 좀 일찍 교체가 되었었죠. 근데 또 그렇게 경미한 부상이라서 오늘 경기 일단 벤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코나테도 이제 복귀를 했고, 대신에 이제 치미카스랑 밀너가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질병 때문에 오늘 경기 결장하겠습니다. 마네가 오른쪽으로 가고 아스날 킬러 조타가 중앙 공격수로 또 나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티파인 조합이 또 갖춰지는데요. 과연 승리를 거둔 팀은 누가 될지 경기 전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아스날과 리버풀의 경기 전반전 0대 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일단 전반전 양 팀이 유효슈팅이 하나예요. 그것도 이제 1분, 2분 완전 경기 초반에 나왔던 반다이크의 헤더 슈팅, 코너킥 상황에서의 그 슈팅 이외에는 양 팀이 지금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좀 굉장히 지루한 경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단은 리버풀도 에미레이츠 원정 경기고 또 아스날이 최근 굉장히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운영을 하고 있고, 아스날 입장에서도 어쨌든 상대가 리버풀이기 때문에 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이제 45분 내내 이어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감이 유지는 되는데, 사실 이 축구라는 게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느 타이밍에 팡 터트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전반전은 계속해서 그 긴장감을 유지하는 쪽으로, 약간 냉전이 이어지는 쪽으로 이번 전반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아르테타 감독이 리버풀을 이번 시즌 3번이나 상대하면서 어느 정도 수비 전술을 잘 짜왔습니다. 최근에 리버풀의 어느 선수가 또 좋은지, 또 어느 위치가 주요 루트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위치를 틀어막는 전술을 잘 들고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은 아스날이 비교적 좀 최근에 레스터 경기를 치렀고, 이번 경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양 윙어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줘서 수비 가담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좀 활동량 넓은 움직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양 측면의 기동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중앙 선수들은 별로 할 게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리버풀 선수들이 중앙 빌드업을 집중 경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카라든지 파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제대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중앙 선수들은 덜 뛰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사실 이렇게 활약할 만한 포인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앙 선수들은 비교적 좀 체력이 팔팔할 것이지만 양측면 윙어들, 뭐 풀백들까지도 조금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전반전의 내용입니다. 후반전은 아무래도 이제는 조금 어느 팀이든 물꼬를 좀 틀어야 될 것 같고, 아마 득점이 하나 들어가는 순간 경기는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 안드레 마리노 주심인데 굉장히 경합에 대해서 이 관대한 판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고, 또 오늘 경기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좀 리버풀이 준비를 잘 해야겠죠. 승리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교체 카드를 쓰는 게 굉장히 주요해 보이는데, 아스날은 페페 카드가 있죠. 오늘 경기 사카가 일단 조금은 아쉬운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페페 카드를 충분히 아르테타 감독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살라가 벤치에 있습니다. 그럼 살라를 어느 시점에서 투입을 할지도 하나의 키포인트겠고, 또 피르미누 선수도 있습니다. 조타가 사실 오늘 경기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결국에는 항상 그랬듯이 기술적인 능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받고
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받는 건 굉장히 잘해요. 하지만 주는 과정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타를 좀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피르미누도 벤치에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과연 양 감독들이 교체 카드를 어떻게 어느 시점에 또 사용을 하느냐가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후반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시점에 소극적인 운영을 해제하고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서 상대를 압박을 할 것인가도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후반전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후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잉? 뭐야? 골이 들어갑니다. 디오고 조타! 야, 디오고 조타는 진짜 아스날 킬러네요. 자, 순식간에 들어온 스루 패스를 받고서 굉장히 각이 없었는데 잘 꽂아 넣었습니다. 결국에는 조타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요. 아, 티아고 알칸타라, 와. 램스데일의 니어포스트 수비가 아니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들어갑니다. 호베르토 베르미노. 리버풀이 앞서갑니다. 리버풀의 강한 압박이 결국에는 통했습니다. 아스날이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가 여러 번 있었고요. 이 미스를 잘 살려낸 리버풀이 아스날을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마갈량이스와 사카의 클리어 미스가 좀 있었죠. 물론 이제 리버풀의 압박이 굉장히 좋은 편이긴 했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아스날과 리버풀의 경기는 리버풀이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맨체스터 시티와의 승점 차를 1점 차로 좁히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사실 뭐 선수 교체를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아스날이 전술적인 변화를 좀 크게 줬습니다. 주로 이제 후방에서 롱볼 빌드업을 위주로 좀 전개를 했습니다. 뭐 측면에 부카요 사카라든가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측면에서 넓게 벌려서 계속해서 공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가져갔었고, 또 굉장히 램스데일이라든지 또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뒤에서 롱볼을 굉장히 잘 주었기 때문에 전반전에 어느 정도 롱볼 빌드업 공격이 좀 유효한 장면도 있었고요. 했지만 문제는 중앙이 리버풀이 중앙 위주로 좀 견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스날이 좀 풀리지 않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아르테타 감독이 좀 더 중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러니까 롱볼 빌드업도 롱볼 빌드업이지만 좀 더 이제 짧은 패스를 통해서 중앙도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는 축구를 구사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리버풀이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리버풀은 덫을 놓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덫이에요, 덫. 너 한번 중앙으로 와. 이거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측면으로 아스날의 공격을 빼놨을 때 사실 뭐 1대1 돌파 능력이 가진 선수들 뭐 사카도 좋고 마르티넬리도 오늘 경기 보여줬듯이 돌파 능력 좋은 선수지만 문제는 결국에는 중앙으로 볼이 침투가 돼야 되는데 골을 넣으려면은 라카제트가 비교적 좀 장신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혹은 낮게 깔려서 왔을 때에 대한 이런 적중률이라고 할까요? 슈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비교적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엘 마팁과 반다이크 능력 정도면 뭐 충분히 맞겠다 싶어서 일단 뭐 측면으로 너네 일단은 한번 1대1 쳐봐 해서 몰아낸 거고, 그러면 이제 아스날이 중앙으로 올 것이 좀 예상이 되니까 덫을 놓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아르테타 감독이 그 덫을 덥석 문 거죠. 그러니까 리버풀은 미끼를 던진 것이고 그거를 이제 아르테타 감독은 덥석 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 위주의 빌드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리버풀이 좀 더 압박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리버풀이 어느 정도 전반전에 좋았던 조타의 움직임을 이용함으로써 천재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좀 더 리버풀이 잘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램스데일이 조금은 아쉬운 위치 선정을 보여주었다. 물론 거기서 슈팅을 때릴 거란 생각을 잘 하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어쨌든 조타가 그 하나 남은 공간을 잘 노려서 캐치를 해가지고 득점을 해냈었고, 그런 부분들 덕분에
덕분에 좀 더 아스날은 마음이 조급해진 거를 리버풀은 다시 압박으로 잘 이용을 하면서 피르미노의 득점까지 추가골까지 나오면서 승리를 굳혔습니다. 리버풀은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마네랑 디아스의 위치를 좀 바꿔주고 또 이제 마네랑 조타 위치도 바꿔주면서 이제 이런 활발한 스위칭 플레이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 덕분에 조타가 왼쪽 측면에서 갑자기 갑툭 튀어가지고 티아고의 패스 받고 득점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공격진의 활발한 움직임을 요구했던 점들 또 이제 압박의 강도를 전반에 비해서는 좀 더 높였죠. 전반은 앞서 말했듯이 좀 탐색전의 느낌이 강했다면 후반에는 오케이 들어가자 하면서 좀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쳤다는 거 그리고 그게 유효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아직은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날이라는 팀을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잘 꾸려서 5연승까지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가져가고 있었지만 역시 결국에는 노련미 감독 커리어 압도적이잖아요 사실 클롭이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 클롭이 좀더 노련하게 잘 전술 지시를 가져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후반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말하자면은 제가 그동안 리버풀 특히 이번 시즌 경기를 보면서 조금 저 친구 저 팀들은 좀 까다롭겠는데 저 팀 상대할 때는 좀 힘들겠는데 라고 싶었으나 리버풀은 항상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팀들을 하나씩 격퇴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다면 확실히 리버풀 그리고 뭐 맨시티 이런 팀들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들보다 확실히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이상에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이번 경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스날의 굉장히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이었고 또 이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홈 경기였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아스날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은 했지만 뭐 이번에도 사실 리버풀이 결국에는 한 단계 두 단계 높은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이번에도 예상대로 이렇게 좀 클래스 차이가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리버풀이 90분 내내 잘한 건 아니거든요. 분명 치명적인 실수도 있었지만 알리송의 그런 퀄리티 있는 플레이가 결국엔 실점을 막아냈었고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전술적인 이해도, 움직임 이런 것들에서 한 단계 더 높은 능력을 리버풀 선수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이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지난 세 번의 맞대결보다는 아스날이 꽤 많이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마르티넬리는 오늘 경기 아주 날라다녔죠. 혼자 좀 제일 빛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아스날전 프리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3월 21일 월요일 새벽 3시에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FA컵 8강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강이지만 뭐 상대가 상대인지라 저는 쉬고 A매치 휴식기까지 보내고 4월 2일 토요일 8시 반에 있는 리버풀과 와포드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근이었습니다. 안녕.